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일 양대 지수가요, 모두 크게 하락한 원인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비메모리와 2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59포인트 2.4% 하락한 2348로요 마감이 되면서 2400선이 무너졌죠. 근데 주변 상황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나요? 환율도 0.95원이 하락한 1183원 70전. 일반적으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괴리도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어데이션이 됐다가 오늘은 콘텐고 플러스 0.21로 마감이 됐어요. 즉 선물이 고평가고 현물이 저평가해서 선물을 팔고 현물을 대사하는, 그죠? 안정적인 그런 흐름인데도, 그죠? 상당히 지수는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 중국 상해 지수도 상승 마감했고요. 일본과 대만이 하락 마감했지만은 한 0.5% 정도 하락하는 약보합 정도로, 그죠? 하락. 자, 근데도 우리 증시는 코스피도 물론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700억대 매수를 보였고 기간이 4,700억 순매수, 쌍끌이 매수죠. 개인만이 5,200억.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면은 주가가 59포인트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9% 뜨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약세 마감. 그러면 이제 이 주변보다는 국내, 그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경제가 위축될 걸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서비스업 생산 역시도 3.5% 급감.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 우려. 근데 해외에서는요, 국내보다 거리두기가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다면요, 자, 이 해외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오늘 나타난 주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권에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20위까지 종목인데요, 여기 빨간색 거 있는 것이 10위예요. 자, 종합지수는 59포인트 2.4%나 하락했는데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400원 0.7% 가까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인데 2,000원 플러스, 네이버 2,500원, 카카오 15,500원 한 4% 넘게. 자, 10위 중에서 현대차가 5% 넘게, 그러니까 11위서부터 한 20위 보면요, 한 3, 4%씩 다 하락했죠. 그러면 현대차 빼고는 나머지 시가총액 12 종목 안에 드는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크게 선방했다. 즉 크게 뺄 마음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한 2주 전서부터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압축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는요, 종합지수가 지난 3월 19일 날 1400 초반대 저점 찍고 지금 거의 5개월째 연속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보통 조정을 받게 되면요, 주변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부터 조정을 받고 나중에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주도주들이 가장 빨리 상승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하고 조정은 늦게 받고 조정폭도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압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다 팔고 저점에서 다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게 맞추기에는 항상 지수가요, 우리가 2,400에 팔아서 2,300 가면 사야지 했는데 막상 2,300 가면요 2,200 갈 것 같고 또 2,000포인트 갈 것 같아서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해도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일 뿐이지 전부 현금화 전략은 그렇게 시장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장세에서 오늘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빠진 주변 여건들을 보면은 글쎄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해서 내일 미국 증시가 해외 증시가 안정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이 단발성으로 끝난다 해서 오늘 시장 주도주들이 그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이것이 상승 반전하고 뒤이어서 개별 종목도 그동안에 한 3, 4일 동안에 많이 빠진 종목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죠? 이것이 아마 가장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요, 저는 종목 압축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아까 말대로 지금 3월 중순서부터 지금 8월 중순까지 연속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그렇죠? 이번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 우선주, 2차전지 뭐 삼성 SDI, 뭐 바이오는 셀트리온이나 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비대면 카카오나 넷마블, 그리고 뭐 5G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뭐 중국 관련 이러한 종목군들로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이렇게 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면서 현금은 한 20%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근데 조금 뭐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조금 확률은 낮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지표 과열로 인해서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제일 먼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먼저 이제 나고 되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주도주도 덩달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해도 저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압축을 하고 현금 비중을 뭐 한 30에서 한 40% 정도 아까 말한 대로 다 판다 해도 다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8월 초순서부터 제가 이제 현금 비중 높이자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였던 분들도요. 다시 지난주에 그렇죠? 조금 8월 둘째 주에 좀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3, 40% 정도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해도 3, 40%면 뭐 우리가 5개월 상승한 거에 대해서 뭐 한 2개월, 뭐 길게 보면 3개월, 그죠? 아니면은 지수 조정 보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 빠진다 해도, 그죠?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새롭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받으면 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고요. 여기 노란색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죠. 특히 오늘은 비메모리 관련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파운드리 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요,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CPU를 위택 생산을 받기로 했죠. 최첨단 극자외선 기반 7나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 칩이에요. 자, 이렇게 IBM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것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위주로, 그죠? 예, 실적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견인이 됐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갖고는요, 우리가 말하는 목표가 10만원 이상 올라가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매출을 크게 늘리는 건데, 최근에 이 수주권이, 그죠? 파운드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총 8조 1200억으로서요. 반기 기준 최초로 8조 원,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삼성전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파운드리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경쟁 업체인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세계 1위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TSMC보다 상당히 저평가를 삼성전자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그죠? 삼성전자가 한 1.5배 정도인데 대만의 TSMC 5일 기준으로 9.66배,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도 보면 삼성전자가 13.2배인데 대만은 24배가 넘는다. 그죠?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돼서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요, 충분히 이 TSMC와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시가총액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큰 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파운드리 관련된 비메모리 관련된 개별 종목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이제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뭐 지난번 고점들 다 새롭게 돌파, 뭐 우리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시장을 좀 주도할 걸로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이제 이 매듭이라 그러죠.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서 조정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만 비중 조절로 그렇죠?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펴야지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 이제 반도체에서 좀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요. DRAM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위탁 생산에 그치지 않고 설계까지 담당을 하면서요, 이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그렇죠? 비중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거기에 딸린 비메모리 관련 종목군도 지속적인 관심 당연히 가져야겠죠. 자, 또 주말에 DB하이텍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77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그렇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우리가 원희 QNC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데, 뭐 두 종목 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크게 빠진 거는 맞지만 빠진 포인트가 좀 다르죠. 그런 부분 한번 뒤에 가서 두 종목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뭐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그렇죠? 이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디자인 하우스 기타 종목에서 12종목, 소재 부품 7종목, 그리고 장비죠. 전공정 쪽 7종목이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DB하이텍, 그건 이제 같은 파운드리 업체예요. 삼성과 똑같이 간 거, 이오테크닉스, 넷펙스, 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요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DB하이텍 먼저 볼까요? 그렇죠? 자, DB하이텍인데 오늘 한 6% 넘게 그렇죠?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빠진 거는 뭐 다른 종목도 빠졌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3분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빠졌다가 이게 돌려놓고 장 막판 한 2시 이후에 빠진 거면은 괜찮은데, 저 미리 빠지고 행보하다가 빠졌다. 그렇죠? 좀 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얘 종목이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 뒤늦게 빠진 부분이 한 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원희 QNC 같은 경우는 그쵸? 아침에 얘도 실적 주말에 똑같이 좋게 나왔다가 빠졌다가 돌려놓고 빠지는 부분이라서 그냥 요 단순하게 요 모습만 보면은 오히려 좀 원희 QNC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 이제 넷패스. 자, 넷패스도 막판에 좀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칩스앤 미디어 또 한 2시 돼서 밀죠.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는 시간대에서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그렇죠? 미국 증시가 떠서 시장의 안정만 찾으면 아마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급적인 상황에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DB하이텍도 한 6만 주 오늘 개인이 매도했고, 원희 QNC 2만 주 개인 매도했죠. 넷패스는 개인이 매수했는데 19,000주, 주가 하락에 비해서 너무 적당히죠. 칩스앤 미디어
뭐 그냥 개인들이 그냥 보합주냐 한 11주 샀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크게 빠질 부분, 시장만 안정이 되면은,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두 번째 거가 시장에 적용이 된다라면 아마 요번 종목들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나. 삼성전자, 저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압축한다라면요, 그렇죠? 삼성전자 쪽으로 해달라. 당분간은 지금 말씀드린 개별 종목들은 철저하게 단기간적으로만 접근하고 될 수 있으면 큰 종목 위주로 좀 압축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에 양극재죠. 양극재가 이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가장 큰 비중 한 35에서 40% 차지한다 그랬죠. 그 부분들이 그죠? 올해는 한 시장 규모가 7조 원인데 18조 3년 뒤에 2023년까지 늘어난다 그랬죠. 양극재 좀 주요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NNF, 코스모신 소재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하고 주 거래처고 최근에 이제 LG화학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언급이 됐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에코프로, BM은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그죠? 양극재 공급. 그래서 만약에 내가 LG화학이 있고 세컨드 종목을 하나 더 한다면 에코프로 BM으로, 만약에 삼성 SDI가 있다면 포스코 케미칼로 또 크로스로 보유하는 것이 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삼성 SDI나 LG화학이 유럽향 비중이 삼성 SDI가 한 80% 이상, 그리고 LG화학이 한 55% 이상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이것이 유리한 게 유럽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38만 대로서요. 전년 등의 68%로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보조금이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판매 대수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유럽 지역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30%인데 내후년 2년 뒤에는 50%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유럽향 비중이 큰 삼성 SDI, LG와 그렇죠? 그쪽 수혜를 보고 또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엔 당연히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이제 삼성 SDI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이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집중을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종목군들 그죠?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뭐 쭉 있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철저하게 단기 타이밍 보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전략만 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것들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사항을 보면요,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삼성 SDI도 오히려 개인들이 8만 주 매도했고요. LG화학도 그렇죠? 한 5만 주, 에코프로 BM도 한 5만 주, 포스코 케미칼은 16만 주. 그러니까 오늘 다들 하락 마감했지만은 시장의 약세에 의해서 그렇죠? 동반적으로 뒤늦게 빠진 거다 해서 시장이 안정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반도체 지금은 조금 대형주로 집중했다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좀 지수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는 다시 개별 종목 위주로 그렇죠? 다시 조금 종목을 확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너무 오늘 크게 빠진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시장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종목은 압축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우리가 이제 2개월에 한 55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 가시는 분이 있으면요, 여기 아래 입구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